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일본 여행 한 8박 9일 정도 갔다 왔는데 뭐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코미디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일본 공연 다 티켓이에요. 한 뭐 15개, 16개 받고요. 일본 이런 M1 굿즈, 에바스, 돈테코르테,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많은 굿즈들을 샀습니다.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사왔으니까 여러분들 사시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그 가격의 2배 정도 주시면 제가 이 대리 구매한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간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이제 코미디에 살짝 정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다시 코미디를 좋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이 정도 했는데 뭐 엄청 잘 내지 않은 거면 사실 좀 이제 헤어짐을 생각해 볼 만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별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별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애정이 생기기 위한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멀리 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처럼 베이비를 만들어서 다시 애정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였죠. 일단 가기 전까지는 몰랐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이제 5월 말까지 굉장히 좀 나름 큰 공연들을 많이 했거든요. 관객은 없고 돈은 안 벌리지만 저 입장에서 큰 공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7월부터 되게 열심히 할 생각인데 그 중간 시간대에 어중간하게 공연을 하느니 차라리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떨까? 왜냐면 저는 살면서 여행을 딱 한 번 가봤어요. 중국 가봤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거든요. 가가지고 북경, 텐진, 백두산에 갔었는데 뭐 엄청 좋은 기억은 아니었지만 나쁜 기억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볼까? 심지어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게 M1이라는 일본 생방송 만담 대회가 있는데 그 2025년도 파이널 투어를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도쿄 아리아케 도쿄 가든 시어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한번 보러 가볼까? 딱 검색을 해봤거든요. 6시에는 매진인 거예요. 인기 많네. 근데 보니까 2시에는 또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서 가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쭉 라인업을 보니까 뭐 저는 그래 일본 코미디 많이 봤으니까 이상하게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참 운이 좋다 해서 딱 6월 중순에 예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공연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뭐 리뷰를 할 건데 일단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게 저는 일본 코미디의 광빠돌이거든요. 애초에 코미디 시작을 일본 코미디가 너무 재밌어서 시작을 했고 다운타운, 톤네루즈, 드림매치, M1, 킹 오브 꽁트, 뭐 런던 아츠, 아메토크, 바나나맨, 샌드위치맨 이런 사람들 보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리요시, 자키야마 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일본이 제일 잘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본에 갔어요. 그걸 미리 알아두세요. 왜냐면 좀 진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듣기에. 일단 6월 10일 수요일 날 제가 처음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카츠시카라는 뭐 모차르토홀이라고 요시모토 흥업에서 약간 외부 공연 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보려고 했는데 그 전날 제가 이제 일본 가는 준비나 이런 동선 같은 걸 엄청 많이 만들고 바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본 가는 준비들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5월 말까지 6월 초까지 계속 공연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준비를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밤새서 일하고 또 팟캐스트 나름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수요일 당일날 진짜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뭔가 공연 볼 컨디션이 아니다 해서 그냥 수요일에 원래 보려고 했던 공연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일본 코미디언들을 대충 얼굴이나 그 사람들의 위상을 알잖아요. 광고 모델 중에 일본 코미디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등이야. 우리나라는 배우가 1등이잖아요. 뭐 아니면 뭐 김연아라든지 박지성. 근데 일본은 무조건 코미디언이 1등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S급들 말고 얘는 좀 어중간한데 그런 싶은 애들도 뭔가 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코미디언이 1위인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위상이 더 높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나 야구 선수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느낌? 오히려 배우들이 그렇게 광고에 많이 안 나오는 느낌이고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됐죠. 자고 일어나서 목요일에 일단 12시에 신주쿠 루미네 신주쿠 루미네라는 공연을 봤습니다. 여기 아마 사진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거에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뜰 거예요. 편집을 할 겁니다.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 안 할 거면 이것도 편집하면 되니까. 일단 신주쿠 루미네는 그 요시모토라는 일본 1위 기획사의 가장 대표적인 극장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제가 대충 봤을 때는 한 10년에서 30년 차 코미디언들 중에서 TV 쇼에 자주 나오지 않는데 가끔 나오고 뭔가 전성기가 확 꺾였거나 진짜 뜨기 바로 직전이거나 M1 같은 데서 뭐 준우승 3위 같은 건 했는데 좀 애매하게 뜬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베테랑들이 굉장히 나오는 그런 공연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루미네든 여러 공연장이 있어요. 근데 보통 목요일이 라인업이 제일 좋아요. 그건 챗GPT도 인정을 했고 제가 일본 코미 많이 본 입장에서도 목요일 날에 유난히 라인업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6월 11일인가? 이날 라인업이 진짜 좋았어요. 사실 그걸 보고 제가 간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딱 신주쿠 루미네에 도착했는데 뭐 나중에 가실 분들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자면은 신주쿠가 일본의 가장 뭔가 번화가 중에 하나고 루미네라는 게 아마 백화점 같거든요. 백화점 같은 건데 두 개가 있어요. 신주쿠 루미네, 그러니까 루미네 1, 루미네 2가 있는데 루미네 2에 가셔야지 이 요시모토를 볼 수 있습니다. 7층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굿즈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굿즈를 많이 산다? 그리고 굿즈가 예쁘고 잘 돼 있다? 그리고 뭔가 S급들 굿즈는 없고 지금 막 올라오는 젊은 피들 굿즈가 좀 많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요시모토의 S급인 뭐 다운타운이나 시마다 신스케 이런 사람들이 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은퇴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굿즈를 많이 샀고 저 같은 경우는 굿즈 가장 많이 파는 게 이런 그 스티커들을 많이 팝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요시모토에 한해서 요시모토가 도쿄에 극장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주쿠 루미네 그리고 롯본기 꽁트만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시부야 그리고 진보초 이렇게 4극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미네가 가장 탑티어인 것 같고 롯본기는 완전 꽁트 특화 극장이라서 꽁트 위주만 하고 있고 그리고 시부야는 좀 더 젊거나 약간 뭔가 팍 올라오는 느낌의 팀들이 많은 것 같고 진보초는 아예 약간 그 10년차 밑에 밀어주려는 팀들 그래서 M1이나 이런 쇼레이스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들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것도 일본 코미디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 M1이라는 가장 큰 대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고교야구 선수권 같은 느낌, 고시행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M1보다 다른 대회가 좀 더 잘해요. 다른 그냥 TV에 나오는 건 아니면 다른 공연이. 근데 어쨌든 그 쇼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는 애들이 보통 이제 10년차 밑이나 15년차, 20년차 사이인데 그렇게 진짜 현역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진보초나 시부야에 좀 많은 것 같고 그 단계를 지난 사람들이 루미네 같이 이제 인류 공연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극장마다 조금씩 파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극장마다 좀 밀어주는 팀들이 조금 달라서 뭐 예를 들어서 로폰기는 로폰기 대장은 자루자루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시부야는 잘 모르겠는데 진보초는 이제 타카토시나 에바스 약간 요런 팀들이 좀 더 밀어주는 팀 같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루미네 공연 보러 갔습니다. 일단 목요일 12시잖아요. 밤 12시가 아니고 낮 12시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루미네가 아마 629석인가 할 텐데 한 100명 정도 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니, 솔직히 목요일 12시잖아요. 근데 가니까 한 500명 넘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대에 그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코미디를 직접 하거나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코미디의 진정한 팬인 사람들이 오하라의 오타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뭔가 가족이나 아니면은 그냥 너무 다양한 계층이 그 코미디를 즐기더라고요. 약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코미디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건 약간 일본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문화를 좋아할 때 그게 약간 연령이나 어떤 뭐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계층이나 어떤 뭐 특정 취향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연을 봤는데 첫 무대로 사야카라는 팀이 나왔습니다. 사야카라는 팀은 이제 좀 이제 최근 M1을 팔로우 하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사실 M1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경력 10년 차까지 원래 하는 대회였는데 이제 15년 차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차까지 하는 팀 중에 그러니까 좀 조숙하게 잘해지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승을 못했지만 사실상 우승권 팀이라고 분류받는 팀들이 몇 팀이 있었어요. 처음에 와라이메시라는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와규라는 팀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사야카라는 팀이 얘네는 무조건 우승할 거다. 우승을 안 했지만 사실 우승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평가받는 팀이었는데 그런 팀이 일본으로 나온 거예요. 일본으로 나와서 잘 했습니다. 뭐 당연히 잘했고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약간 자연스럽고 되게 텐션 낮은 만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만담 특징이 아무래도 좀 이제 농담이 기깔나지 않으면 조금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폭발력은 없었지만 그냥 저냥 괜찮은 농담이었어요. 그리고 2번 마요리카라는 팀이 나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올라오는 팀인데 개인적으로 이 팀이 좀 등장했을 때 재밌었던 점은 이게 목요일 12시였잖아요. 수요일 밤 11시에 TV에 공중파 TV에 나오고 있던 팀이 딱 나와가지고 등장을 해서 보통 만담은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소개하는데 이제 되게 뚱뚱하고 뭔가 활발한 사람이 이제 나 자기소개 나 몸이 이렇게 크지만 백덤블링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자켓을 벗어요. 자켓을 벗는데 옆에 되게 독특한 존재감을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딱 그 자켓을 올려놓고 거의 2분 동안 뭔가 거의 서커스를 해요. 근데 에너지랑 섞어서 되게 재밌게 자기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렇게 자기소개했으니까 야 옆에 너는 뭐 특별한 거 없냐 자기소개. 그러니까 자기는 별거 없다는 거 그냥 치고 끝나는 거예요. 야 그럼 너 그래도 개그맨인데 개니인데 뭐 없냐 하니까 이 옆에 있는 분이 나는 인꼬 소리를 잘 낸다 하는데 그 인꼬 소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독특하다. 그래서 뒤에 농담도 꽤 재밌었어요. 꽤 재밌었고 그래서 말했지만 사실 1번 사야카가 했던 만담이 솔직히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뒤에 계속 너무 좋은 농담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3번 임파서블이라는 팀 나왔습니다. 이분들도 꽤 오래 한 팀인 것 같은데 굳이 따지면 뭐 쇼트 꽁트라고 해가지고 짧은 농담들을 굉장히 기세 있고 뻔뻔하고 뭔가 되게 독특하게 치고서 친 다음에 팍 에너지 있게 친 다음에 갑자기 정적이 생기잖아요. 그 정적을 이용한 약간 스페리게라고 해서 약간 썰렁해지는 걸 이용한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뻔뻔하게 잘 살리는 그런 농담을 했어요. 실제 반응은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옛날 꽁트 했던 의학세라의 브라더스라는 꽁트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실제로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이 다 빵빵빵 터트리니까 약간 좀 기대가 있었잖아요. 살짝 그런 불안도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는 게 아닌가? 근데 4번 타자죠, 순서상. 그 라인업에 적혀있지 않았던 더블시가시라는 팀이 나왔거든요. 진짜 존나 잘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만담을 했는데 이 보디빌딩에 관한 만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좀 다 이렇게 예상되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코미디를 많이 보고 직접 짜기 때문에. 근데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걸로 계속 틀어가면서 근데 농담이 쉬워요. 쉬운데 그 계속 틀어가면서 마지막에는 그 완성도 있게 이게 대회까지 해버리는데 와 진짜 이거 M1 우승급 농담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이거 우승급인데 충분히 근데 농담이 너무 길어서 아마 M1에서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봐서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찾아보니까 이제 M1이나 킹 오브 꽁트 같은 뭔가 메이저 대회 우승은 못했지만 2023, 24에 약간 그 중소대회 우승을 굉장히 많이 한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잘한다. 이제 오사카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이제 도쿄로 올라올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팀인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팀이 좀 있었는데 다 괜찮긴 했는데 뭐 기억에 남지는 않고 토탈 템보스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아마 굉장히 예전에 M1 준우승인가 3위를 했었고 그 이후에 한 15년, 20년 쭉 가서 카오고 계신 팀이죠. 이제 사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뭐 웃기긴 웃겼는데 개쩔진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멋있더라고. 이게 그 오랜 세월 한 분야를 파온 장인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냥 너무 멋있고 여유롭고 뭔가 섹시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웃긴 거보다 그냥 그 사람이 나오는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루자루라는 팀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동안인데 실제로는 경력이 되게 오래된 걸로 알아요. 이거 2, 30년, 30년 됐나? 그런 걸로 알고, 사실 이제 옛날에 되게 잘 나가던 더 레드 시어터나 이제 그런 꽁트 방송에서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MC가 우치무라라는 분께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이제 뭐 거기에 이제 꽁트 멤버 중 누가 제일 잘 낼 것 같냐 했을 때 자루자루라고 했었거든요. 난 솔직히 보면서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좀 읽혀요. 읽히고 특별한데 그렇게까지 특별하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엄청난 경쟁력을 뚫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우치무라 네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최고의 MC 중에 한 명 우치무라 네가 틀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물론 충분히 아직도 이걸로 밥 먹고 살고 헤드라이너 쓴 거 자체가 잘 된 거긴 하지만 진짜 뭐 TV쇼에서 자기가 MC를 맡거나 고정팬을 될 정도로 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공연으로 그냥 먹고 사는 정도지. 그래도 그냥 잘해요. 그냥 굉장히 잘합니다. 네.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시에 목요일 루미네 요시모토 공연이 끝났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몇몇 팀인데 그 팀들도 다 분명히 퀄리티가 높았고, 그리고 여기서 공연한 사람들 사야카를 제외하고 다 15년 이상인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은 이제 보통 공연 시작 전에 이제 바람을 잡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단 바람잡이들이 가장 핫바리들이 잡고, 그리고 다 약간 한국 공연은 좀 뭔가 다 이 농담들을 돌려 쓰잖아요. 서로 베껴서 쓰잖아요. 근데 제가 공연 한 16개 봤을 때 다 전부 다 자기들이 농담을 짜서 자기만의 그걸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게 역시 코미디언으로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연을 15개, 16개 봤을 때 아무도 탈출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못 웃긴 다음에 뭐 이거 못 웃겨서 이렇네 이런 거를 단 한 팀도 쓰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농담도 겹치는 게 단 한 개도 없었고, 그냥 뭔가 코미디어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공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두세 번 공연을 본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절대 같은 농담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본 일주일 내 공연에서는. 코미디언들이 그 코미디언으로서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3시에 또 신주쿠의 마세키 예능사라는 그런 공연을 보러 갔어요. 마세키 예능사에서 목요일 3시 하는 공연이었고, 근데 요시모토가 1위 기획사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잘한다기보다는 가장 중위층, 중상위층이 두터운 기획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2위, 3위, 4위, 5위, 6위 이런 데 가도 S급들은 사실 요시모토랑 다 비슷해요. 근데 그런 중간 A급, B급이 적은 거죠. 다른 기획사들은. 근데 마세키 예능사도 한 뭐 5위, 6위 정도 하는 기획사고, 사실 마세키 예능사의 그런 주력 멤버들은 하나도 안 나오는 공연이었어요. 목요일 3시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이걸 본 이유는 조금 뭔가 일본 코미디의 약간 밑바닥을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러 갔습니다. 이제 신주쿠 후라는 공연장이었고, 일단 제가 가니까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일단 외국인이 공연을 보러 올 줄 몰랐나 보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그 현장 예매는 2시 50분부터 봤는데요. 그러니까 3시 공연 시작인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불편하고, 다 이것도 이제 현금으로만 예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뭔가 고등학교 갓 졸업한 것 같은 애들이 밖에서 이제 막 어리버리 까면서 호객 아닌 호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그냥 신기했다. 그리고 일본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1년차, 0년차 뭐 거의 완전 핫바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와서 그냥 호객까지 다니더라도 계속 소리 지르면서 여기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뭐 발성 연습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많이 줄여주는 거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니까. 뭐 저도 그런 걸 거의 1년 정도 했는데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세키 예능사 공연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들어갔는데 관객이 5명이었어요. 굉장히 익숙한 냄새가 났죠. 물론 공연을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돌아 한 10명 정도 차긴 했는데 공연의 절반 정도는 5명이었고 처음에 이제 일본 공연은 대부분 이제 바람잡기보단 나와가지고 뭐 만담이나 1인 꽁트를 하거든요. 그쪽이 좀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왔는데 이제 관객이 5명이고 되게 분위기가 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만담을 하는 2명이 이제 서로 멘트를 치면서 재밌는 거 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려고 오디오를 채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명이랑 1명 이제 핑계인이랑 혼자 나온 친구가 경력이 10년이 넘는데요. 근데 뭐 그게 썩 잘하진 않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뭔가 마음이 아팠죠.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쭉 보다가 솔직히 이제 공연은 뭐 이렇게 분위기 막 뜨진 않았어요. 뜨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던 공연은 어떤 이제 혼자 나오는 핑계인이 뭐 이런 거였어요. 막 나 경력 3년 차인데 지난번 공연 한번 어떤지 리뷰 좀 볼까? 어? 내가 10년 차보다 잘한 것 같은데? 아이씨, 내가 분명히 더 웃기겠지. 그럼 이런 이제 TV에 나가는 거 아니야? TV에 나가면 뭘 할까? 나 어떤 코미디언 닮은 것 같다. 이거, 아이고, 좀 그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윗바닥 코미디언들이 망상하는 그런 류의 농담이었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마 이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코미디 직접 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만한 그런 농담이었어요. 그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초반, 맨 처음에 이제 10년 넘어서 이제 하신 개그맨이 혼자 이제 나와서 하는 뭐 그런 코너가 선생님 코너예요. 선생님 코너가 있었는데 아마 어떤 사람한테 말을 걸고, 그러니까 관객한테 말을 걸고 그 관객이 대답하는 걸 뭔가 받아치는 그런 류의 농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걸고서 맞다라는 표정을 한 다음에 그 웃긴 포인트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이니까 사실 말을 걸면 안 되는데 그걸 까먹고 그냥 무대에서 했었나 봐요. 그게 그냥 뭔가 좀 사실 코미디언이면 하면 안 되는 실수인데 좀 무대 집중력이 아쉬웠기도 했고 그걸 너무 그냥 10년 차인데 그렇게 허접하게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 좀 실망도 했고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되게 귀엽고 잘생긴 남자가 있었던 한 20대 초중반 남자가 있었던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이제 중간에 뭐 멘트를 했었단 말이에요. 만약 꽁트 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공연 이틀 전인가에 같은 팀원이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원래 3인 팀이었는데 2인 팀이 돼서 좆된 거죠. 근데 그거 하면서 여기 머리가 막 구멍이 뚫린 거 그 보여주는데 뭔가 너무 너무 그러니까 내 공감대라서 되게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신주쿠 후 나는 이제 공연장에 마세키 행사 공연을 다 봤고요. 뭐 그냥 이 밑바닥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구나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제가 공연하는 공연장이 그 마세키 예능사보다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근데 나는 잘하는데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그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로폰기로 넘어가서 로폰기 요시모토를 갔어요. 이제 5시 공연을 봤고 사실 이 5시 6시였나? 6시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공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라돈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냥 캐릭터랑 에너지만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꽁트가 있었는데 진짜 개웃겼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전에 살짝 피곤했거든요. 이게 그냥 사실 수요일도 좀 스케줄이 빡셌고 계속 빡센 스케줄을 하고 내가 이제 일본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머리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그 제라돈의 그냥 그 진짜로 억지로 막 그 가슴에 뽕 달고서 여자 캐릭터 오늘 그냥 여장하고 하는 캐릭터인데 이게 막 진짜 여장이 아니고 그냥 개뻔뻔하게 씨발 누가 봐도 여장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여장하는 그런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개웃겼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뇌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공연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진짜 제라돈 존재감이 미쳤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루자루가 또 이제 마무리 나왔는데 참 잘해요. 참 잘하는데 솔직히 좀 다 읽힌다. 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러는데 일본 그 코미디 공연 보면서 솔직히 거의 다 안 읽혔거든요. 그 흐름 전개 같은 게. 근데 좀 자루자루는 솔직히 좀 읽혔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연을 보고 바로 7시 35분인가에 정글 포켓, 제라돈, 그리고 무슨 핑계닌, 그러니까 혼자 하는 1인 개그맨의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제조인가?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마 로pon기 요시모토가 관객석이 한 300석 정도 있는데 그 전 공연이 한 250석, 260석 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정글 포켓 제라돈이면 그래도 나름 네임드가 있는 팀인데 관객이 30 몇 명 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제라돈이라는 팀은 그래도 꽤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 팀이에요. 한 구독자가 180만인가 되나? 근데 뭐라고 하지? 이게 좀 그러니까 쇼츠 느낌으로 많이 뜬 팀이거든요. 근데 그냥 내 생각에 일본은 그러니까 꽁트나 뭐 만담을 볼 때 좀 작품인 걸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라돈이 작품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좀 되게 짧게 짧게 소비하기 좋은 그런 농담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정글 포켓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뭔가 앞서 나오는 프론트맨인 3인조 팀인데 3인조 팀을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이 좀 이제 성범죄적인 문제로 이제 거의 은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공격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 혼자 하는 사람은 원래 듀오였는데 그 한 명이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이제 혼자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제라돈도 원래 3명이었는데 한 명이 나가니까 원래 뭐 3인 2인 팀이었는데 한 명이 빠져가지고 하게 되는 뭐 그런 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 그 멤버들이 등장하는데 관객 30명인 거 보고 텐션이 확 죽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뭐 저도 코미디라니까 이해하지만 그 관객 적은 거 보면 힘이 안 나긴 하는데 그 적게 온 관객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은 절대 대충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공연 되게 열심히 했고 프로답게 열심히 했고, 다만 이제 좀 제라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내 취향은 아니었다. 근데 제라돈 그 리듬 개그 뭐 있는데 진짜 리듬 개그 존나 웃겨가지고 내가 아까 진짜 일본 공연을 많이 봤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개그 5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두 팀은 재밌지가 않았고, 이제 보통 일본의 이런 공연들은 대부분 공연 요시모토에 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공연을 한 다음에 공연 자기들이 이제 네타라고 해서 꽁트나 만남 보여주고 마지막에 쭉 멤버들이 나와서 약간 예능식의 뭐 퀴즈나 뭐 기획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다 재밌고 솔직히 웬만한 한국 예능보다 재밌어요. 근데 얘네는 네타를 너무 짧게 하고 이 뒤에 말로 하는 게 너무 길었어요. 그게 조금 비호였다. 이래서 관객이 아는 게 아닌가. 21시 맞나? 그쯤에 이제 꽁트 6라는 나름 이제 그 로pon기 시어터에서 조금 TV에는 못 나가지만 얘네가 이제 슬슬 올라갈 만하다 막 모아서 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6개 팀인가 있고 정말 다 하나하나 꽁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 특히 이제 이누라는 팀이 한 꽁트가 이것도 뭔가 좀 작품이다. 킹 오브 꽁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로pon기에서 꽁트 3개 연속을 봤는데 퀄리티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날 봤던 소이치 도이치나 오우로즈인가 이 두 팀이 제가 공연을 3번 봤는데 뭐 사실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계속 봤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공연에. 근데 아마 그 다다음 주가에 이제 단독 공연이 둘 다 있어서 그 단독 공연을 사실 할 체급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티켓을 팔기 위해서 이것저것 나오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도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목요일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